광주 북구가 대형 유통업체 건축 허가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대로라면 북구에만 대형마트 3곳이 더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 신임 대표이사에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이 선임됐습니다. 정 대표는 재단 운영 전반에 걸쳐 개혁 조치를 한 뒤 6개월 뒤에는 반드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대규모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주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골프공이 똑바로 구르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공의 무게중심점을 찾아 표시를 해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북구에만 대형마트 3개가 잇따라 들어서게 생겼습니다. 중소상인들을 보호한다며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대형마트들이 소송을 냈는데 이틀 사이에 2개의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한 곳도 이미 작년에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집중 취재, 먼저 김인장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가 대형마트 건축 허가 소송에서 또 졌습니다. 법원이 광주 신용동 대형마트 건축 허가 소송에서 북구의 항소를 기각한 겁니다. 우남동 대형마트 소송도 패소한 터라 북구청은 진행 중인 대형마트 소송 3개 모두에서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알고도 설령 이게 승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재판부에 여러 가지 영세 서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경제 문제를 주장했고, 이곳 광주 신용동 부지에는 창고형 할인 매장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일반 대형마트보다 10%에서 30% 정도 할인폭이 더 커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 작은 가게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사람이 거의 이제 반 이상 그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일단 걱정은 하거든요. 이러다 지역 상권 다 죽는 것 아니냐며 중소상인들은 북구청을 규탄했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형마트가 인구 대비 총량제를 빨리 도입을 해서 일정한 수가 들어오면 들어올 수 없게끔 수량 제한을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 해법이라고 보거든요. 패소가 확정돼 대형마트가 잇따라 들어서게 되면 광주의 대형마트는 모두 16개로 늘어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네, 광주 북구에만 대형마트 3곳이 한꺼번에 문을 여는 상황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광주는 소비도시로 전국적으로도 대형마트가 포화 상태라는 지적을 받아왔죠. 현재 얼마나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조현성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광주 지역 대형마트가 포화 상태라는 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지적돼 왔습니다. 광주에 있는 대형마트, 대기업 마트라 불리는 곳은 현재 몇 곳이나 될까요? 이마트와 롯데마트 13곳, SSM이라 불리는 기업형 슈퍼마켓 15곳을 포함하면 모두 28곳이 있습니다. 광주 인구 148만 명을 대입해보면 대형마트 한 곳당 5만 3천 명꼴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제시한 대형마트 적정 인구수는 15만 명. 적정 인구수보다 3배 가까이 밀집해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 북구에서만 3곳의 대형마트가 항소심에서 모두 이김에 따라 대형마트는 31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광주는 아니지만 나주와 여수, 광양에는 초대형 아울렛의 입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하나가 중소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광산구가 전남대에 의뢰해낸 연구에 따르면 광산구 쌍암동에 대형마트가 입점할 경우 반경 1.5km 안 전체 소매점 500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270곳이 폐업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과의 충돌을 막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세월 5월 논란으로 공석이 된 비엔날레 재단 대표이사 자리에 정동채 전 문광부 장관이 선임됐습니다. 정동채 신임 대표는 비대위를 꾸려 재단을 개혁하겠다며 광주시의 입김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홍성담 작가의 작품 세월 5월 전시를 놓고 광주시와 마찰 끝에 지난 12일 퇴임한 이용우 비엔날레 재단 대표이사.
돌출적인 그 시의 대응이 없었으면 아마도 홍성담 작가의 작품은 걸렸을 것입니다. 후임으로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한시적인 임시 대표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취임 일성은 비엔날레 정상화와 개혁. 비엔날레 전시가 끝나는 11월부터 6개월 동안의 개혁 조치를 마무리하고 내년 5월 말엔 무조건 떠나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때까지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밝힌 신임 대표는 다음 달 중으로 15명 안팎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재단의 조직과 재정, 기금 등 운영 전반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또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12월에 대부분 끝나는 만큼 신임 이사진 구성에도 일정 부분 관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임 대표는 개혁 과정에서 광주시의 영향력 차단에 무게중심을 뒀습니다. 지원하되 간섭을 않다고 했고 저도 시청의 간섭을 단호하게 거절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장을 비엔날레 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에서 명예이사장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 내부에서는 비엔날레 재단에 돈만 주고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는 분위기도 있어 향후 비엔날레 개혁이 제 방향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차근차근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분야별 컨텐츠도 틀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전당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먼저 광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따른 내년 관광객 유치 목표는 83만 5천 명. 이 가운데 10%가량은 외국인 관광객을 불러 모을 계획입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문화전당을 꾸준히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흥미와 재미, 의미를 삼박자로 갖춰야 합니다. 특히 광주 시민들이 문화전당 안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야 외지 관광객들도 그 속에서 감동하고 다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컨텐츠는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대규모 관광객을 모으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프로그램, 나의 표현, 내 생각을 표현하도록 만들게 하는 프로그램, 이것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당은 환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고요. 또 국내외 관광객 흐름이 단체 위주에서 가족 단위 개별 여행으로 바뀌면서 문화전당만이 갖는 차별화된 이미지 설정이 더없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관광 분야 기관들이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중심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대 민간의 힘, 그리고 또 민간 대 전당이라는 공조직과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그런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만큼 비즈니스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등을 확충해서 부족한 숙박 인프라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벼 재배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전남 지역 농민들의 걱정과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민들이 쌀 시장 전면 개방 철회를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도로로 나왔습니다. 논에서도 농기계가 굉음을 울리며 오갑니다. 영그렀던 이삭들은 힘없이 흙탕물 속에 파묻혔습니다. 정부가 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한 것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전남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정부의 고율 관세는 협상에서 상대국의 요구에 따라 낮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쌀 수출국들은 벌써부터 500%보다 낮은 관세율을 요구하고 있어 완벽한 보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농민들은 쌀 시장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쌀 시장 개방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식량의 보루이고 최후의 농민들의 보루인 쌀마저 개방한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 다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쌀 시장이 개방되면 가장 큰 피해는 도내 벼 재배 농가들이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남 지역 벼 재배 면적은 17만 헥타르로 전국의 21%, 80만 톤의 쌀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는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생산비 절감 TF팀과 농업정보팀을 본격 가동해서 저비용, 고소득 쌀 산업 구조로 전환하고 친환경 농업도 유기농 중심으로. 농민들은 쌀 개방은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오는 27일 서울에서 범국민 대회를 여는 등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퍼팅 때문에 애먹는 아마추어 골퍼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골프공이 똑바로 구르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됐는데 개발자가 늦깎이 대학생이라고 합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골프공을 평지에 놓고 기계로 퍼팅해봤습니다. 반듯하게 구르는가 싶던 공이 조금씩 휘어지더니 홀컵을 비켜나가 버립니다. 프로 선수들조차도 이런 현상을 경험합니다. 투어를 뛰다 보면은 아무리 좋은 공이라고 해서 저희가 받아서 시합 때 쳤는데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문제는 무게중심. 골프공들을 잘라봤더니 외피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공마다 무게중심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공에 인쇄된 퍼팅 라인은 이 중심과는 무관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CEO이자 늦깎이 대학생이 무게중심을 찾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각 골프 공마다 단 하나의 중심점은 존재합니다. 그거를 찾아서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는 거고 그 공에다 인쇄하는 것입니다. 무게중심이 표시된 공으로 다시 퍼팅을 해봤습니다. 오차가 아주 없진 않았지만 정확도가 확연하게 높아졌습니다. 이 기술은 지난 4월 특허를 받았고 신기술을 적용한 골프공은 최근 호주 등으로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을 마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신사업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사옥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난 6월에 나주로 옮겨왔고 170여 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은 방송과 게임, 애니메이션 등 장르별 콘텐츠의 생산 유통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16개 공공기관이 입주하게 될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현재 6개의 기관이 이전 작업을 마쳤습니다. 광주시 의회와 광주은행 노조, 한국노총 광주본부와 광주경실련 등 4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지역민과 직원들의 염원을 담아 민영화 전환 이후 첫 광주은행 행장에 광주은행 출신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첫 자행 출신 은행장 선임을 통해 조직의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향토은행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노란 리본을 달지 말라고 한 교육부의 공문은 독재 정권의 저질 공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전 조합원이 노란 리본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은 물론 학교마다 등하교 시간에 맞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세월호 참사와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계기 수업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 비율이 5%가량 증가했습니다. 광주시는 2015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 현안 사업이 1조 6,086억 원 반영돼 2014년에 비해 782억 원, 5.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아시아전당 건립에 관한 국비 지원이 올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